기분이 바라건 노래 부르네 입꼬리는 살짝 올린 채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바람은 더 완벽한 건지 오늘따라 내 모습 맘에 들어 정말 그날처럼 예쁘다고 해줄래 어느 이별이 이토록 달콤할까 Every song was Misty Dream 꽃이는 날 goodbye 이런 걸 말이 어울려 영거운 잎 같은 안녕 우리 봄날의 클라이마 얼마나 기쁜 일이야 Every song was Misty Dream 난 구름처럼 Every song was Misty Dream 난 구름처럼 너도 언젠가 날 잊게 될까 지금 표정과 오늘의 향기도 한점 사이에 스쳐간 봄날의 꿈처럼 꽃이는 날 goodbye 이게 대답이 날려 영 약속 같은 안녕 우리 봄날의 클라이마 얼마나 기쁜 일이야 Love me all the time scream 봄바람처럼 Love me all the time scream 봄바람처럼 Every song is Misty Dream 난 구름처럼 Every song is Misty Dream 난 구름처럼 지구상에 이런 라이브는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데스크 노재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자막 한번 내주세요. 네. 오늘 김민호 아나운서가 전격 경질됐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 아까 뭐 남다른 뉴스 보셨겠지만 이휘준 아나운서가 투데이 앵커가 됐어요. 앵커가 됐는데 사실 제가 그 소식에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그 깍두기처럼 일주일에 한 번 가끔 여기 오는 친구잖아요. 그 친구가.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뉴스데이 앵커를 했는데 저 김민호 아나운서한테 그렇게 해라고 이렇게 밀었는데 본인 지원도 안 한 거예요. 오디션도 안 봤죠. 진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앉을 수가 없습니다. 참나 이게 그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선배님! 뭐 하는 거야?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타이틀 유치하다 나왔잖아. 왜 그래? 아니 선배님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제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저는 프리데스크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오디션을 안 본 겁니다. 근데 어째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희준한테 왜 그 자리 뺏겼냐고. 제가 봤으면 또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근데 아니 잘린 사람이 왜 들어온 거야? 나오세요 일단. 저기 방송 지금 망치려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니 우리 자른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사실 저희가 만우절 이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좀 유치하다고 지금 댓글에 오그라든다고 하시는 페이커님께서 네,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예. 원래 이게 아닌데. 뭐라고 하셨던 건 대체? 어쨌든 계획대로 지금 다들 발연기들 좋아요부터 시작해서 나야나님이 만우절이구나 뭔 일인가 하고 진짜 믿었네 하셨어요. 이 이름표 뭐 이렇게 던져요 이런 거. 이런 이 소리가 있거든요. 네. 네. PN캐로님이 오랜만에 왔는데 이런 걸 보려고 내가 왔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약간 선배님이 좀 오늘 만우절을 굉장히 즐기셨네요. 그러게요. 네, 저도 오늘 MB뉴스랑 스브스뉴스랑 콜라보해가지고 만우절 이벤트 했거든요. 저희 로고 맞바꾸기 해가지고
조금 전에 끝났어요. 이벤트가. 아니 소금분도 계신데요 지금? 아, 그래요? 이사나님 속았다고, 마중물님도 깜짝 놀랐다고, 아. 신촌의 고요한 영호님도 속았다고. 예, 알고도 지금 속았다는 분들이 많이 노래님은 계세요. 연기의 달인 노재필 기자 하셨어요. 자막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아 제가 저기 나와 있는데 지금 또 그 자막. 와 어떻게 면눈에 대고 경질이라는 자막을 띄우실 수가 있습니까? 저는 뭐 예. 그냥 시키는 대로 잠깐 빠졌다가 또 들어왔다가 뭐 나가라면 나가고 그런 존재입니다. 네. 자, 분위기를 좀 정리하고요. 만우절 이만큼 즐겼으니까 네. 예, 오늘 또 준비된 코너를 차근차근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네. 네, 손님 모셔놓고 저희가 좀 민폐를 끼쳤습니다. 예. 아까부터 되게 흐뭇한 미소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네. 저희가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은 음악 신청곡 누가 하셨는지 말씀도 못 드렸네요. 이사나님이 신청하신 아이유 라일락이었습니다. 예, 신곡을 또 신청해 네, 주셨어요. 봄 향기가 가득한 곡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大家好，认识你很高兴。 네, 여기까지. 저희 고급진 월드나우의 뉴스웨이터 김정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네. 또 어떤 또 메뉴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그러니까요. 됩니다. 네. 오늘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총균쇠라는 책 혹시 아세요? 그럼요. 알죠. 그 저자가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인데 그렇죠.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 보석 다이아몬드와 철자가 똑같아요. 오. 다이아몬드 교수님. 오. 네, 그분 교수님처럼 이 세 단어로 오늘 좀 주제를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 네. 햄 샌드위치, 브렉시트, 백신. 오. 예요. 네. 뭐 햄 샌드위치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긴 한데 오늘 저녁에 햄 샌드위치 먹고 올라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 아이템 때문에. 정말? 네. 네. 진정성 있네요. 네. 먹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영국 사람들은 지금 그 유럽 국경 넘어갈 때 햄 샌드위치를 압수당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무슨 이게 말씀이십니까? 뭐냐면 올해 초부터 이제 왜 브렉시트가 발효가 됐잖아요.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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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영국을 뜻하는 브리튼에다가 탈퇴, 나간다는 엑시트를 붙여서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아예 탈퇴했다 이런 건데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하고 사실 유럽 특히 뭐 네덜란드 여기는 되게 가깝거든요. 그렇죠. 이제 배 타고 그 위에 자동차 싣고 네덜란드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세관위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고기, 과일 뭐 이런 거 못 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자동차 안에 보니까 이 호일로 싼 샌드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세관원이 질문을 해요. 혹시 저거 햄 들었어요? 네. 압수입니다. 오. 그랬더니 진짜 어리둥절한 거예요. 네. 왜요? 그랬더니 웰컴 투 브렉시트. 브렉시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실제 햄 샌드위치 압수당하는 장면이 네덜란드 방송에 나왔거든요. 오. 영상을 제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저작권 쓸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제가 영상 준비를 못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샌드위치 햄 없으면 너무 맛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운전자가 그럼 고기만 가져가시고 빵은 좀 갖고 가면 안 될까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압수가 빵은 된 안 거예요. 돼요? 빵도 안 네. 되고. 네. 오, 야멸차네요. 네. 정말 웰컴 투 브렉시트인데. 그렇죠. 네. 브렉시트 한다고 하고 생각 언제 하지 이랬는데 정말 발효가 올해 1월 됐네요. 1일부터 완전한 이제 결렬이 이루어진 거죠. 네. 이혼한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영국이 유럽연합을 지금 탈퇴했기 때문에 이게 국경을 넘어가는 거라서 농축수산물 반입이 안 된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쉥겐 조약이라고 있어요. 아, 그렇죠. 룩셈부르크 쉥겐 지역에서 맺어진 조약인데 한마디로 이제 유럽 연합 안에서 4가지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람, 두 번째가 상품, 물자, 그리고 돈, 자본, 그리고 서비스. 이 4개가 이 회원국 안에서는 한 나라처럼 어쨌든 자유롭게 이동을 보장하는 건데 네. 이제 니네 유럽연합 아니기 때문에 이거 적용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왜 해외 나갈 때 뭐 농산물 이런 거 못 들고 들어가고 그렇죠. 과일 이런 거 못 그죠. 들고. 해외에서 우리가 또 한국 들어올 때도 다 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니네 못 들고 들어와 그러면서 이제 된 건데 이유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일부 식품에 뭐 돼지열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원성 세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금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카메리님이 네. 진짜 샌드위치 막은 거냐고 만우절로 거짓말한 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거 아니에요. 진짜 진짜죠, 이거? 만우절 아닙니다. 진짜 기사입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네. 실제로도 여행 갈 때 이렇게 예전에 모 라면에
그 사진에 쇠고기 사진이 있었어요. 물론 그게 콩고기인데 사실은 네네. 쇠고기 사진이 있으니까 세관에 걸려가지고 이거 고기 들어가 있는 거라고 안 된다고 라면 압수당한 경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고기 없는 라면 가져가라 뭐 이런 꿀팁이 있고 네네. 이랬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딱 새 첫날 햄 샌드위치 압수당하면서 브렉시트를 현타가 온 거죠. 정말 딱 햄 샌드위치조차도 허용이 안 되는. 우리가 진짜 남남이 됐구나.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브렉시트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고 좀 어렵다. 이 용어 자체가 어렵다 생각을 했는데 실생활에서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그 EU하고 유럽 간의 그 어떤 물류 완전히 위축이 된 건데 특히 뭐 식품 뭐 이런 수출은 거의 뭐 붕괴 직전이거든요. 네. 이게 보면 이 브렉시트 직후에 1월 달에 영국하고 EU 교역량이 전달 대비해서 40%가 감소를 했고 왜 그러냐면 이게 한 나라처럼 하다가 사실상 이제 국경을 통과해야 되니까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증명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페이퍼워크가 너무 늘어나는데 작은 그 소규모 수출업장 같은 경우는 이거 한다고 또 사람을 일일이 뽑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서류 이런 것들이 비관세 장벽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식음료 부문 수출은 76%가 감소했는데 뭐 치즈, 위스키, 초콜릿 이런 게 많이 감소를 했고요. 네네. 연어 쇠고기 같은 경우는 98%, 92%가 감소했어요. 뭐 거의 사실상 수출 중단 그러네요. 상황인 못하는 거고, 거네요. 그렇죠. 98%. 어패류도 마찬가지고. 네네. 근데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 그래는 우리가 그 국제 금융 중심지 뭐 그렇죠. 이러잖아요. 네네. 이것도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올해 1월 달에 그 런던 하루 주식 거래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한 11조 7천억 원 규모였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12조 5천억 원이었거든요. 오. 암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그 주식 거래량, 하루 평균 주식 거래량이 런던 24조 원, 암스테르담이 4조 원. 이 비교가 안 되는데 네. 브렉시트 되고 딱 그 첫 달에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영국도 약간 지금 멘붕이 온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유로운 이동도 제한이 되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제 90일 이상 EU 회원국 가려면 비자를 별도로 받아야 되고요. 네. 반대로 또 유럽연합 사람들도 영국 가려면 똑같은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취업도 그렇고 뭔가 이동이 자유롭지 않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따지면. 네, 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영국에 있다가 이 브렉시트 때문에 유럽 본토로 좀 회사를 그렇죠. 옮기는 네, 네. 그런 경우도 되게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많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달린 식구들, 가족들, 직원들 다 옮기게 되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타격을 줄 맞습니다. 수밖에 네, 없겠네요. 네, 네. 네네. 이렇게 좀 불편한 것도 많고 불이익 받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존심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연합에서 이제 그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독일하고 프랑스 입김이 좀 세거든요. 네. 영국이 지네들 입김이 세니까 약간 자존심 상해. 우리는 나갈 거야. 이런 분석도 있고 네. 그 해마다 영국이 한 1년에 11조 원 정도 분담금을 내거든요. 네. 분담금을 되게 많이 내요. 근데 딱히 돌아오는 혜택은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이유도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야, 우리 대영 제국이야. 그레이트 브리튼이야. 유럽연합 됐어. 뭐 이래서 나왔다는 분석도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대영 제국에 대한 향수 이런 것 때문에 나왔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실제 이 브렉시트 국민 투표가 시행이 된 건 2016년이에요. 그때 네네. 워싱턴 포스트가 되게 재밌는 기사를 실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유럽인이 EU를 싫어하는 7가지 이유예요. 요약하자면 규제가 너무 많고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휘어진 바나나 판매 금지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바나나 휘어진 바나나요? 네, 바나나 그러니까 휘어진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봤더니 실제 규정이 있어요. 오. 뭐냐면 이 비정상적인 재배를 막기 위해서 판매용 바나나는 너무 휘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4개 이상의 송이가 달려야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은 야 무슨 이유가 바나나 굴곡 각도까지 규제하냐. 그래서 브렉시트가 딱 결정이 됐을 때 일부 그 찬성론자들은 드디어 우리 영국 사람들이 스스로 바나나 각도를 조정할 수 있게 됐다. 흥분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 문제 잠깐 지적을 했는데 이 벨기에 수도 브뤼셀의 그 별명이 EU의 수도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굉장히 중요한 기구들이 거기 다 몰려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좀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 브뤼셀에 있던 그 뭐 유럽연합 사람들 그다음에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 달에 일주일씩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로 가요. 왜냐하면 거기 유럽 의회가 있어요. 아. 본회의를 거기 열어야 돼요. 그 출장을 한 달 일주일씩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장 비용이 1년에 한 2천억 원 정도 되고. 오.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데 통번역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통번역 비용이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그 영국이 탈퇴해도 지금 27개 회원국인데 네. 공식 언어가 24개거든요. 아. 근데 모든 공식적인 문서는 다 24개 언어로 다 번역을 해야 돼요. 와. 그럼 요만한 한 장도 다 24장으로 불어나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회의할 때 통역이 다 들어오잖아요. 이게 보면 그 1750명의 언어학자, 600명의 통역 지원, 3,000명에 달하는 통역 관련 프리랜서. 그래서 1년에 통번역 비용만 우리 돈으로 1조 원. 와. 근데 굉장히 일자리 창출이네요. 그건 그렇네요. 또. 그래서 실제 그 제가 그 벨기에 브뤼셀 한번 거기 한번 가봤었거든요. 가보면 회의장이 쭉 있으면 쭉 양쪽으로 이렇게 다 방들이 있어요. 다 통역사들이 방. 아. 그 통역사들이 보통 한 명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명이 1조로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역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최소 50명 이상으로. 거기 통역사들의 산실인데요? 그 특히 이제 왜 그 24개 언어 중에 약간 좀 희귀한 언어들 있잖아요. 그쵸. 그 통역사 구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실제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죠. 저는 거기 가서 와플만 먹었지 그런 거 볼 생각을 전혀 못했네요. 초콜릿도 역시 맛있고. 네. 초콜릿도 맛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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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그렇구나. 아니 근데 보니까 지금 다들 기자님 말대로 본다면 유럽 전체가 바보 집단 같다고. 영국에 이기적인 면은 없나요? 하고 브럼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국의 이기적인 면 있겠죠. 네네. 그건 제가 다음번에 다음에 영국 나가시면 그때 취재를 또 해주시기를. 그러게요. 네, 바나나. 네, 몽몽리님이 보통 번역사가 먹고 살아야지 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런 관료주의 같은 거 그리고 참 유럽 사람들이 페이퍼웍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막 네. 진짜 도장 찍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 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관료는 이게 문서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뭐 하나만 있으면 서류가 막 이만큼 쌓여 맞습니다. 있고 네. 이런 게 많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런 관료주의, 보신주의 때문에 좀 대응을 잘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잖아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27개 회원국이잖아요. 특히 백신 문제를 할 때 이제 각국이 따로따로 계약을 뭐 하기도 하지만 일단 EU 집행부에다가 일임을 했어요. 니네가 좀 대표해서 27개 회원국 대표해서 협상을 해라. 근데 EU 입장에서는 비싸게 또 하면 욕먹잖아요. 회원국들한테. 그러니까 가격 협상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은 빨리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백신 접종은 영국이나 미국보다 더 늦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워싱턴 포스트가 뭐라고 그랬냐면 관료주의, 고신주의, 뭐 타산주의 이런 것 때문에 유럽의 백신 정책이 대실패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이 백신 안전성하고 이런 문제를 그 컨트롤하는 주체가 있긴 있는데 유럽 의약품청이라고 EMA라고. 근데 여기도 뭐가 문제냐면 뭐 할 때마다 27개 회원국들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니? 일일이 다 물어봐야 돼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신중하시네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만약에 미국 50개 주에다가 다 일일이 다 물어보고 한다 그러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위기 상황에서 이런 유럽의 어떤 그 정치적 상황들이 좀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많이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신속하게 나오고 있죠. 빨리빨리 결정하고 좀 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럴 때 맞아요.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뭐 하나의 유럽 이런 대원치 간에 모여야 되는데 급하잖아요. 각자 도생하는 경우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렇죠. 네. 원래 화이자 백신 그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같은 날 접종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독일이 하루 먼저 접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같이 하자 그래놓고 또 급하니까 또 먼저 하고 약간 좀 분열되는 조짐까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 급한데 사실은. 맞아요. 네네. 유럽연합과 영국의 복잡한 정치 지형이 많이들 알고 계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게도 좀 영향을 좀 많이 줬다고 또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지금 뭐 요즘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유럽연합 백신 뭐 주니 많이 뭐 덜 주니 이런 거 갖고 되게 시끄럽잖아요. 근데 네네. 이게 올해 1월부터 사실 불거진 문제인데 그 당시 뉴스데스크에 제가 한 리포트가 있거든요. 그 영상 먼저 잠깐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게 8%의 면역 효과를 보였다.
독일 일간지 두 곳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65세 이상도 2차 접종 후 100% 항체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독일 정부도 추측성 기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임상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lso zuerst einmal werde ich mich an diesen Spekulationen nicht beteiligen, weil dass es bei Älteren weniger Daten gibt. 유럽연합은 한 발 더 나가 노인들을 접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Authorization that would focus on a particular age group, or it's possible to conclude for a wider age group. 유럽연합은 이미 4,500억 원을 들여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새삼 효능을 문제 삼으며 압박에 나선 건 3월 말까지 8천만 회분을 공급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가 최근 갑자기 3,100만 회만 가능하다고 홍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Which doses have been produced where by AstraZeneca so far, and if or to whom they have been delivered. 특히 영국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만 백신을 우선 공급한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벨기에 공장에서 생산한 백신은 영국을 포함해 EU 밖으로 수출을 금지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CEO는 어차피 백신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EU가 젊은 층에게만 자신들의 백신을 접종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영국 기업인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브렉시트의 여파가 이 백신에까지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리포트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독일 언론이 효능에 문제가 있다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보도 시점이 굉장히 미묘했어요. 그 당시 뭐였냐면 유럽연합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물량 약속한 만큼 못 주겠다 그러니까 왜 못 줘? 막 이렇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이제 다시 회의를 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회의 하루인가 이틀 전에 독일 언론에서 갑자기 효능이 8%밖에 안 돼요라고 한 거예요. 사실 물백신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독일 보건부가 이거 오보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독일 보건부 장관이 TV에 출연했어요. 몇 시간 뒤에. 당연히 이제 앵커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보도 나갔는데 했더니 저는 추측성 보도에 끼어들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시험 그 노령층 참가자가 적다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노령층 임상 참가자가 적다는 거는 그때 사실 새로운 뉴스가 아니었어요. 예전부터 알려졌던 이야기인 건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갑자기 또 보건부 장관이 나와서 뭐 추측성 보도에 오보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추측성 보도라고 하면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현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사실상 대통령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이라고 독일 국방장관이에요. 회원국이 돌아가면서 이제 5년 그렇죠. 임기로 네네. 투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유럽연합 대통령 역할을 지금 독일 장관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연합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싸우고 있죠. 근데 갑자기 독일 언론이 아스트라제네카 이른바 까는 기사 쓰고, 근데 독일 정부는 오보라고 뭐 잘못된 기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얘들이 뭐 좀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아요? 데이터가 없어요. 얘네가 그러니까 내놓은 게 별로 없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 협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약간의 뭐랄까요 줄다리기 혹은 뭐 길들이기 이런 차원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공급을 제때 못한다고 한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스트라제네카만 그런 게 아니고 화이자도 이때 유럽연합에다가 원래 약속한 것보다 다 못 드리겠어요 한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 마찬가지고 이유는 이제 뭐 공급 지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외신 보도 종합을 해보면 이게 코로나 백신 처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것보다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물질도 좀 부족하고 생각보다 차질이 빚어졌고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적으로 자꾸 퍼지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더 달라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네. 이렇게 납기를 못 맞추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약간 좀 묘한 상황이 왜냐하면 이게 영국 옥스포드 대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영국이 일단 끼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합작 기업이에요, 사실은. 영국하고 스웨덴, 아스트라가 아마 헷갈려요. 스웨덴인지 모르겠는데, 제네카, 그러니까 아스트라와 제네카가 합쳐진 거거든요. 본사는 또 영국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야, 니네 물량 자꾸 없다 그러는데 영국한테 다 주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물론 실제 영국 내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영국에 먼저 공급하기로 계약은 해놓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유럽연합은 니네 우리 줄 것까지 영국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 뭐라고 그러냐면 니네 자꾸 그러면 유럽연합 안에서 생산된 백신 밖으로 수출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으름장까지 놓았어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발끈했어요. 아까 이탈리아 언론과 이제 그 CEO가 인터뷰를 했는데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유럽 회사야. 영국 회사 아니야. 우리 합작 회사야. 억울한 거죠. 그리고 나 프랑스 태생이야. 이 사람이 파리에서 태어났거든요. 나 유러피언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굳이 유럽 사람들 내가 이렇게 막 힘들게 할 이유가 있겠니? 여기도 혈연지연 학연이 다 나오네요. 그다음에 니네 자꾸 우리가 계약서에 물량 무조건 맞추겠다고 의무적으로 약속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야 우리가 그냥 최선 다한다고 했지 언제 무조건 맞춰준다고 그랬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럽연합이 열받았어요. 야 계약서 까자. 까보자. 까봐. 그랬더니 근데 이게 사실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게 양쪽이 다 합의에 까는 거거든요. 그렇죠. 계약서 함부로 못 열어보거든요. 막 이렇게 막 서로 싸우다가 약간 그래 원래 처음 약속했던 것보다 원래 40%밖에 못 주겠다 그랬다가 한 10% 정도 좀 더 해볼게. 요런 상황으로 일단 일단락 되었다는 상황이에요. 복잡하네요. 네, 복잡해요. 네. 근데 이 브렉시트가 지금 다시 끼면서 묘하게 지금 들어간 거예요. 서로에게 불신이 좀 생길 수밖에 생기면서 또 남남이 됐는데 뭔가 우리 거 갖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 올해 뭐 1월부터 백신 부족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뭐 이게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또 불똥이 화이자한테 튀었어요. 화이자가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 유럽연합에다가 코로나19 백신의 영국 수출 차단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화이자도 이제 백신 만들 때 여러 가지 성분들을 수입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그 공급하는 회사 하나가 영국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물질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자꾸 수출 차지한다 그러면 영국 열받아서 우리도 밖으로 수출 못하게 할 거야 해버리면 화이자도 수출 이제 못 만들게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뭐 경고는 경고 아니면 좀 이렇게 읍수하듯이 하게 된 거예요. 화이자가 약간 아스트라제네카가 갖고 싸우다가 왜 우리한테까지 그래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이탈리아 쪽 소식도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 시설을 이탈리아 정부가 불시 점검까지 했다는 소식은 뭡니까? 유럽연합에서 이탈리아 정부한테 야 쟤네 아스트라제네카 시설 한번 점검해봐 라고 해서 수사관들이 갔어요 실제. 예. 여기 그 시설은 미국의 바이오 업체가 운영을 하는 건데 여기서 뭘 하냐면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백신을 생산하잖아요. 이걸 병에 담고 그 다음에 최종 품질 검사 등을 담당하는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유가 왜 요청을 했냐면 혹시라도 또 딴 데 빼돌릴까봐. 그래서 가봤더니 백신 2,900만 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공장에. 근데 이유가 지금까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이 거의 2배에 달하는 규모인 거예요. 그 이유가 야 이 뭐야? 라고 한 거예요. 이제 회사 측 입장은 뭐냐면 실제 우리 빼돌리는 거 없어. 여기서 이제 2,900만 회 가운데 1,300만 회는 코백스라고 해. 국제 백신 공급기구. 거기다 주는 거고 나머지 다 유럽연합이 주는 거야. 결국 빼돌리는 게 없는 걸로 밝혀는 줬어요. 근데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막 급습하고 이런 게 여전히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못 믿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불시 점검이지만 거의 뭐 압수수색 비슷하다시피 들어간 거잖아요. 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이 와중에 저희가 너무 댓글을 안 읽고 있다면 라이브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쑥 빠져들어가가지고 저희 한 번도 녹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요. 모두가 생방이었습니다. 저희가 결방을 하지 녹방은 안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와중에 홍수표님은 신청곡을 이지연님의 신청곡을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대단하십니다. 이 와중에 정말 아스트라제네카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대체 뭘까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정치적 역학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어떻게 보면 뭐 실수, 투명성 부족, 약간 자업자득 면도 좀 있어요. 크게 한 2가지 정도 실수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그 작년 11월에 영국하고 브라질에서 임상시험 하고 난 뒤 결과 발표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평균 면역 효과 70.4%입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안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어떤 거였냐면 원래 백신 2번 맞잖아요. 처음에 실수로 절반만 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분량을 줬더니 여기 예방 효과 90%. 그 두 번 다 온전한 그 용량을 투약했더니 62%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절반만 줬을 때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실수로 절반만 주는 거예요. 요런 이야기를 안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뭐 나중에 절반의 기적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대로 해명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야, 절반밖에 안 줬는데 왜 예방 효과가 더 높아? 여기는 답을 제대로 못 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첫 번째. 그 다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도 3상을 했는데, 네. 결과를 발표할 때, 79% 효과였어요. 이랬다가 사흘 뒤에 76%였어요 라고 낮췄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에서 뭔가 좀 시간이 지난 정보가 여기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 실제 그랬어요. 근데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뭔가 자꾸 실수가 일어나고 좀 삐걱거리네요. 삐걱거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특정 시점까지 잠정적인 결과 공개하는 게 그렇게 논란거리도 아닌데 왜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렇게 미국 당국하고 제대로 소통을 못했는지 좀 아쉽다, 안타깝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친 소식이긴 한데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여부도 이게 유럽에서 꽤나 논란이 됐었죠.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전의 이야기인 거고 최근에는 이제 60세 이상에게만 접종을 하기로 했어요. 독일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 계속 최근에 왜 혈전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뭔가 그 통계상으로는 굉장히 뭐 미미하긴 하지만 이런 혈전증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60세 이상에게만 접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약간 좀 웃기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그 전에는 뭐였냐면 65세 이상한테는 안 맞힌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고령층에 대한 임상 자료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65세 이상한테는 안 맞힐 거야 라고 하다가 그 유럽의약품청 EMA에서 맞히셔도 됩니다 라고 해서 또 맞히다가 혈전 사례 발견하니까 또 중단했다가 EMA에서 맞히셔도 됩니다 해서 맞히다가 또 혈전 사례 때문에 60세 이상한테만 맞힐래요 라고 했는데 유럽의약품청이 딱히 지금 특정 연령대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맞춰도 돼 라고 권고를 한 이게 자꾸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오늘도 월드나우 김정원 기자가 또 백신 관련해서 또 햄 샌드위치 관련해서 재미있는 소식도 가져오셨는데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노재필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함없이 컷을 불러주시고 예. 네. 아무튼 고생 많으셨는데 별명이 그 봉원이 형이라고 계속 누가 외치세요. 봉원이 형으로. 그 이봉원 그분이 저 짬뽕집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뭐 장사 잘 되신다고 하는데 오늘 뭐 아까 저희가 만우절 이벤트 뭐 비승 뭐 했지만 좀 연기력이 좀 딸려가지고 내가 아까 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아니 근데 내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좀 살포시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가격하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흥분했어요. 우리가 이게 너무 빠져들었어요. 제가 진짜 뺏길 것 같았거든요. 네, 그 순간에. 역할에 쑥 빠져들었군요. 머리가 또 이게 애교 머리가 있네. 그 애교를 부리시고 그러세요. 이미준 아나운서가 사실은 뉴스데이 앵커가 됐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안 믿으시고 하시던데. 이거 미리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아 그럼요. 아 그래요? 해도 돼요. 이미 자막지만 하나 내가 이미 나가고 있군요. 사실 그리고 김민호 아나운서는 저희와의 의리 때문에 가장 강력한 후보였지만 또 의리 때문에 또 프리데스크를 지키겠다 높이 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노력 좀 해야 근데 좀. 노력을 하고 살아야지 젊은 친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다른 오디션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재빨리 보고. 알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사실 뭐 오늘 봤더니 예능이나 드라마도 안 될 것 같아요. 연기가 너무 떨어지고. 뭘 해야 됩니까? 프리데스크 쭉 합시다. 네. 자 오늘 또 뉴스토랑 오늘 또 그 웨이터님께서 잘 해주셨고요. 네. 빌로버 TV님이 김민호는 우리랑 같이 갑니다 하셨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내일 신청군 홍승표님께서 해주신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네. 그 노래 한번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네. 자 기록하고 계시죠? 네. 아무튼. 자, 준님이 오늘 의상 컨셉이 왜 다 보타이예요? 지난주 안 오셨네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금요일 지난주가 아니구나. 2주에 한 번씩 그 봉원이 형 오실 때는 저희가
약간 이게 웨이터 컨셉으로 뉴스 웨이터 여러분들한테 따끈따끈한 뉴스를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런 월드나우 그렇죠. 뉴스토랑과 네네. 큐시토랑입니다. 네. 자 오늘 큐시트는 재보궐선거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6일 남았어요. 6일 남았고 오늘 이제 현장을 돌면서 이제 한 표를 호수했어요. 네. 그런데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결시가동 도시락 뭐 배달을 했고 오세훈 후보는 그 종로 노인복지관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 지도부의 어떤 지원 사격도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당이 부족했다 사과드린다 이렇게 네. 얘기했고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쇼에 불과하다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니까요. 네.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전투표소를 찾아가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도 댓글로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공표 금지 전에 마지막 여론조사를 저희가 오늘 7시에 엠바고가 풀려서 아마 나가고 있을 텐데 제가 뭐 자세한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을 텐데 오늘부터는 사실은 이제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론조사 네. 못하게 돼 있죠. 근데 그 전까지 한 여론조사를 그렇죠. 보도하는 건 가능합니다. 보도는 가능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피엔케로님이 저 선거하려고 한국 와서 자가격리 중이에요. 투표합시다 하셨습니다. 와 선거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럼 이분은 자가격리인데 어떻게 투표하시죠? 자가격리가 끝나는 시점에 투표를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다음 주 선거가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전에 끝나시겠네요. 야.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오늘 신규 확진자가 551명. 확산에 어떤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네요. 걸렸는데 부산하고 전주가 이제 2단계로 격상이 된다고 합니다. 부산이 53명 나왔는데 네네. 아무튼 뭐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오늘부터는 만 75세 이상 분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냉동 보관도 해야 되고 이제 한번 뜯으면은 이거를 인원을 맞춰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쵸, 이제 네. 다시 또 보관했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는 접종을 신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안 오시게 되면 그 아까운 백신을 이제 좀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신한은행 미얀마 양곤 지점의 통근 버스가 총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미얀마 여성 한 분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이제 중상이신 상태인데,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무튼 교민들도 많이 계실 텐데 좀 좀 지내시기를 바라고. 네. 무엇보다도 미얀마에 있는 어떤 사태가 좀 빨리 종식이 돼야겠죠. 네네. 껌님이 댓글도 읽어주시고 실방 맞다고. 그렇죠. 이제야 믿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부터 저희가 보도하고 있죠. 그 국회의원들의 농지 보유 실태 조사를 네. 오늘도 이제 리포트 2개를 더 추가로 준비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우리나라 농지법이라는 게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이걸 좀 제한이 돼 있는데, 이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은행 가서 카페 짓겠다고 했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고 그래요. 카페를 짓는데. 그러니까 제도적 허점이 있는 거죠, 사실. 네. 자, 그 다음에 김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가 곰팡이 때문에 난리래요. 신축인데요? 네, 신축인데 그 곰팡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주 난리인데 이게 이제 무슨 붙박이장 같은 거를 이렇게 뜯으면 안에 곰팡이가 엄청 많은 거예요. 신축 아파트인데 너무 속상하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반응이 없어요. 곰팡이 없는데 노력하지 않는 자는 거기 앉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느끼는 대로 하는데 좀 감정까지 강요를 하십니까? 아무튼 근데 이 문제는 붙박이장이기 때문에 곰팡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이사 가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막 그 가구를 새로 드리려고 뜯었더니 거기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을왕리 음주 사고는 그 운전자한테는 징역 5년, 그 다음에 동승자한테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는데 운전자한테만 윤창호법이 적용이 됐고 동승자한테는 적용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난 이 뉴스가 오늘 진짜 되게 웃겼어요. 마지막 뉴스인데 비트코인 뉴스. 이거 봤어요, 이 기사? 예, 거의 100억 넘게 120억 정도.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란 사이트 운영자한테 비트코인을 191개를 압수한 거예요. 3년 전에. 근데 3년 전에 압수했는데 3년 뒤에 이제 이걸 팔아가지고 국고에 환수를 했더니 그때 3년 전에 가치가 2억 7천만 원인데 지금은 112억 9천만 원. 한 45배 정도 올랐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검찰이 그동안 이 비트코인 가치가 오를 것 같아서 이걸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건 아니겠죠. 네. 뭐냐면은 그동안은 이거 처분할 수가 없었대요.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약간 특이한 거니까 이거 압수물의 어떤 걸로 인정이 안 됐던 거죠. 근데 처분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이 없었는데 3년 뒤에 그 규정이 생겨서 팔았더니 엄청나게 폭등을 한 건데 아무튼 컷을 또 저한테는 컷을 치시면은 제가 서운합니다. 자, 아무튼 뭐 참 즐거운 시간 보냈고 만우절 남은 시간 재밌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